체력이 국력이다. 라지만 저한테 이건 체벌 기합 받을 적에나 더 유용했던 것 같았는데요.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봐도 체력 좋은 애들보다는 비실거리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실업계 쪽으로 갔었던 애들이 취업 실습 나갔을 적에 이게 좋은 식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쥐꼬리만큼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체력 좋아봐야 벌 받을 때 더 잘 버틸 수 있는 것 말고는 별로 생각 안 나는데요. 솔직히 학생이라면 체력보다는 성적이 우선이잖아요. 괜히 체력만 좋아봐야 벌 받고 혼나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잖아요. 그것도 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벌 주고 하는 건데 정작 벌 받는다고 성적이 올라가진 않죠. 게다가 실업계라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닐 테니 거기도 성적은 중요할 텐데 이런 속편한 생각들도 인문계 고등학교에나 적용되는 거더라고요. 여상이나 공고, 농고 같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최상위권 애들 빼고는 생각보다 학생들 처우가 야만적인 것 같았어요. 이건 솔직히 저도 친구들 통해서 전해 들은 것들이지만 학교 가는 길에 여상 근처를 지날 때면 선생님들이 지각생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학교 가는 길에 봤던 거라서 지각생들이라고 말하는 건데 어쩌면 걔네들은 지각생들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실업계 쪽은 등교 시간도 좀 널널하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시간쯤이면 인문계 기준으로도 아직 지각까지는 아닐 텐데 이미 몇 명인가가 쪼그려 앉아서 우리걸음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그 시간에 걔네가 기합을 받고 있다는 건 일단 저는 지각 확정이라는 말도 되지만요. 어쨌거나 당시 여상은 언덕배기에 있었는데 절대 가볍게 올라갈 만한 높이는 아니었는데요. 그건 걸어갔을 때에도 그랬는데 그 오르막을 우리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여상 다니던 친구 중 하나는 그냥 학교에서 종 기어 다니다 보면 종아리에 알이 베기는 건 기본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딱히 거짓이거나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별다른 일 없이 그냥 걸어만 다녀도 알이 베길 판에 거기를 오리걸음으로 들락거리면 당연히 무쇠다리가 되기는 하겠더라고요. 단순히 올라가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오는 애들도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선생님께 기합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했던 말 기어다닌다는 말도 확실히 이해가 되었어요. 그 가파른 오르막을 정상적인 오리걸음으로 이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더라고요. 저러면 나중에 다리를 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기합을 받고서 교실에 간다 한들 제대로 된 공부가 될 리가 없잖아요. 체벌로 인한 고통도 꽤나 오래 가는 편이긴 하지만 체육 시간에 체육복 제대로 안 챙겨갔다가 근육 꼬일 때까지 기합 한 번 받고 나니까 그때까지 제가 받았던 기합들은 정말로 정신 차리라는 의미의 가벼운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디 회초리로 맞은 것도 아닌데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기합을 받을 바에야 체벌을 택한다거나 한 건 또 아니지만요. 벌을 받으나 체벌을 받으나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힘들 뿐이었으니까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업계 쪽에서는 그 의미가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아무리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다지만 졸업하고 단순 공순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나사 조이고 조립하고 이런 건 딱히 학교에서 배울 필요조차 없는 단순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여상이라 한들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을 딴다든가 하는 시기 나름 전문적인 교과목을 배운다고 들었었는데요. 막상 취업을 할 적에는 일부 최상위권 제외하면 전공 관련으로 취업하기가 힘드나 봐요. 그나마 전상 관련 자격증 있어봐야 공고에서 캐드 배운 애들한테 밀린다더라고요. 물론 공고 나온 애들은 여상 나온 애들 때문에 취업문 좁아진다고 했었지만요. 게다가 거기도 경쟁이 치열해서 급여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듣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갈 만한 곳들은 공단 쪽에 있는 큰 공장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단순 반복 노동만 하는 그런 공장들이요. 꼭 컨베이어 벨트 움직이는 그런 공장 아니라도 공장 업무는 일반적으로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공장 업무 중에 휴대폰 검수 같은 것 말고는 딱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여상 같은 실업계 가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서 가는 것도 맞잖아요. 공부를 잘했으면 아무리 빨리 돈 벌고 싶다더라도 일단 인문계를 갔겠죠.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하셨고요. 고작 앉아서 책을 읽는 공부도 지겨워서 제대로 된 효율도 내지 못하는 애들이 공장에서의 단순 라인 작업을 견딜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얘네들이 실습 시간을 무사히 채우는 것 또한 걔네 학교나 선생님들의 평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정직원이 된 다음에야 돈을 보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실습생 수준에서는 그런 월급의 달콤함을 맛보기도 전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 걔네랑 같은 학교 출신의 정직원들이 걔들을 관리한다나 봐요. 그것도 최대한 근접한 기수들로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맡은 업무가 단순하고 지겨워서 아무리 힘들어도 조는 애들이 나온다는 걸요. 물론 서서 졸지 않더라도 작업 속도가 좀 늘어지거나 하는 낌새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냅다 걷어차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절했겠지만 이게 걷어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려할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위에는 전동들이 달려있고 옆에서는 앞찾기가 동작 중인 공간에서 한번 걷어차이면 처음 혼나는 입장에서는 정말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느껴진다고들 했어요. 그런다고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재빨리 일어서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거기서 나는 졸지 않았네 뭐네 할 정도로 눈치가 없는 애들은 없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눈치가 없더라도 몇 번 걷어차이다 보면 없던 눈치도 생기기도 하죠. 그렇게 쌓인 벌점 같은 게 모여서 쉬는 시간에나 점심시간에 돌아온다더라고요. 쉬는 시간 휴식 같은 건 거기서 일하는 정직원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거의 괴롭히는 수준으로 굴리면서 했던 말이 너희들 제대로 일하려면 체력이 중요한데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안 된다. 던가 하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실습생들은 실습 기간 동안에 혼나기도 정말 많이들 혼이 나지만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는 애들도 정말 많았나 보더라고요. 물론 당시에는 지금과 문화가 좀 달라서 탈주하는 애들은 강제로 잡아와서 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체벌하는 것과 비슷한 마인드였던 거였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체벌을 할지언정 어지간해서는 학생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당시엔 공장 실습생들은 사회인이 아니라 학생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었던 거죠. 이 와중에 제일 고통받았던 건 성적이 좀 애매한 애들이었나 봐요. 성적 좋은 애들은 전공에 맞게 실습을 나갔을 테니 공장은 아니었을 테고 여상에서까지 성적이 아닌 애들은 애당초 공부를 빨리들 포기했었나 봐요. 그랬으니 학교 생활에 소홀했었고 체벌이나 기합은 일상생활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선생님 말 잘 들었던 애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던 거죠. 실습 때도 걔네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또 얘네들이 정규직 전환은 꽤나 많이들 되었다고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었지만 선생님 말은 잘 들은 애들이잖아요. 그런 기질은 실습 나가서도 잘 발휘했나 보더라고요. 하위권 애들처럼 학교 다닐 적부터 엄청 굴러서 체력이 엄청나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은 또 잘 들었었나 봐요. 선배들의 말도 안 되는 기합에도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다른 애들처럼 결석을 하거나 도망가는 짓거리도 하지 않았대요. 걔네가 무슨 기술직 같은 걸로 일하러 간 것도 아니었으니 무슨 어려운 일을 했겠어요? 공장 일이 손에 익는 건 순식간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럼 단순 작업에 있어서는 어지간한 숙련공과 비슷한 양의 일을 할 수 있다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음에 제일 많이 그만두는 애들도 얘네들이었대요. 실습생 때는 무슨 해병대 캠프 온 것 마냥 굴리던 선배들도 정직원이 된 후배들에게는 조금은 따뜻하게 대해주나 봐요. 앞으로 같이 일할 동료가 된 것도 있고 다음 연도가 되면 같이 후배들을 관리도 하겠죠. 실습 온 후배들 앞에서 다른 선배들에게 기죽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걔네들한테 부족한 게 체력이 맞기는 맞았나 보더라고요. 큰 공장쯤 되면 최저임금을 지켜준다 뿐이지 야근은 거의 무한대란 말이에요. 급여만 법대로 지급했으면 되었지 더 이상 뭘 어쩌란 말이냐 하고 따지는 게 당시 공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습생들 그렇게나 굴려대며 체력 핑계대던 그 선배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벗어나 일터에 와서까지 학교에서보다 더 심하게 기합을 받다 보면 그런 사실들이 진심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걔네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회사 간다는 말은 했을 거잖아요. 물론 이 말은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기는 하죠. 저도 학창시절 내내 회초리 맞아가며 공부했었지만 선생님들의 저 말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랬으니 다른 애들 전부 대학교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동안 저는 재수학원이나 다니며 시간 낭비를 했었던 거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상 다니던 애들은 일이라도 하면서 체력의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하지만 재수학원이라는 곳이 그저 학교 생활의 연장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서 체력의 중요성을 깨닫는가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학원은 기합받을 시간에 차라리 한 대 맞고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재수까지 했는데도 상위권 대학교는 못 갔는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체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지금 다시 학창시절이나 재수하던 시절로 돌아간다 한들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을 거라는 자신은 또 없어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